안녕하세요. 6주차는 머신러닝 이론 및 기초입니다. 암인지 암이 아닌지, 전염병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주는 양성 판정 등을 알 수 있는 머신러닝의 개념, 학습 유형, 머신러닝 학습 모델,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패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머신러닝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머신러닝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또 파이썬 머신러닝 패키지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 입니다. 우선 머신러닝 개념 6주차 1유닛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맛보기로 좀 보고 왔었어요. 그죠?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통칭.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방법,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가 학습시킨다,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피팅, 이렇게 먹이를 먹인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도록 컴퓨터에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죠? 기계학습은 자율주행 자동차, 또 필기체, 문자인식 등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스마트 헬스케어 쪽 또는 의료 진단 이런 쪽에서도 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판단, 분석, 추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계학습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외에도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습을 하고 앞으로 실습을 하고 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학습을 할 것들은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나 회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군집화, 압축, 우리가 차원 압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압축 기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강화학습은 앞서 제가 게임 사례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어워드 줘서 학습을 시키는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뒤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학습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는 방법.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쵸? 지도학습기가 하는 작업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고 값을 올바르게 추측해내는 거예요. 여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지도학습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값을 먼저 주는 거예요. 학습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레이블을 미리 달아놓는 거예요. 이름을. 이거는 개, 이거는 고양이 이렇게 미리 레이블을 달아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 또는 인식을 할 때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레이블을 같이 쓰면 되겠네. 그래서 같이 고양이 레이블 붙이고 개 레이블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이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도학습은 이미 결과를 지도해 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양한 그 분야에서 뒤에서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한 5가지 제가 크게 가지고 왔는데 5가지 학습 방법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전문 분야, 전문가 들어보셨나요? 요즘 데이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자격증도 생겼죠. 국가 자격증,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국가 자격증도 생겼고요. 새로운 직업군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생겼어요. 요즘
뭐 빅데이터 기업들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쪽 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어린이가 그림책에서 과일 사진을 보면서 밑에 이제 글씨가 써져 있어서 얘는 사과, 얘는 딸기, 얘는 배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죠? 동화책에 밑에 이제 그림책에 써 있잖아요, 그죠? 얘는 사자, 얘는 뭐 고양이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붙여놓는 거를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 있어야 돼요. 지도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에,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라벨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전 정의된 출력이 있는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세트, 테스트 세트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선형 및 논리적 회귀 또는 멀티 클래스 분류,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지원 벡터 머신 한글로 번역해서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이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 귀엽죠?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강아지, 덕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 붙은 이 그림들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수집을 한 거죠. 그리고 캣이라는 라벨이 붙은 고양이 그림들을 수집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은 그림을 수집을 한 후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세트와 뭐 테스트 세트를 나눠서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 그런 다음에 우리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강아지 그림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얘가 이게 강아지라고 판단을 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성공률 뭐 90 몇 프로, 뭐 98%, 93% 이렇게 해서 학습의 효율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또 볼게요. 지도학습은 또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강화학습도 제가 어워드 주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게 올바른 결과인지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어워드를 주겠죠. 그래서 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하고 다르게 비지도학습은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아요. 정답이 없어. 그죠? 대신 연관이 있으며 데이터의 주요 특징, 우리가 피처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주요 특징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별도로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시키게 되고요. 데이터 특성을 파악해서 비슷한 데이터를 그래서 군집화, 아까 군집 있었죠? 그래서 군집화 시켜서 결과를 반환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지도학습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타겠죠. 그죠? 그리고 패턴 식별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도학습보다는 복잡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도 제가 아동이 이제 애들 동화책이라든지 학습하는 그림책 보는 걸 사례를 들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이 그림책을 보는데 여기에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랑 모양을 보고 요거를 여기 비슷한 것끼리 모아봐 이렇게 배우는 방식. 이게 비지도 학습.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특성에 맞춰서 색깔별로 모으고 그림별로 모으고 크기별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K-평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K-민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또는 독립성분 분석 또는 연관성 규칙,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해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비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까보다 그림이 좀 많아졌네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고양이와 강아지 그림들을 모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밑에 이름이 안 붙어 있네요. 그죠? 개인지 고양인지 안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도 이거는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특성을 추출을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특성을 추출해서 그룹핑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여기까지가 비지도 학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후에 얘는 특성을 모아놓은 그룹을 보니까 이 그룹은 강아지였네. 이 그룹은 고양이였네. 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개념은 어렵지 않죠. 여기에 포함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닛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개념 배웠죠. 그러면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모델을 볼게요.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어주고 학습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류 또는 회귀, 예측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류는 뭔데?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옆에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분류 모델로 해서 위에는 양성, 악성. 이게 종양 크기 가지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이냐면 저희가 왓슨이나 뭐 이런 그 인공지능 AI, 그 의료 AI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판독을 해낼 때 이런 기법을 써요. 종양의 그림을, 사진을 계속 학습을 시킨 후에 판독을 해낼 때, 이 그림은 우리가 기존에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던 그림이야. 악성이라고 판정을 했던 그림이야. 그쵸? 그래서 학습을 시켜놓고 새로운 사진을 주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류라고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간의 분류 카테고리를 학습, 파악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를 판별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류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 값이 주어졌을 때 결정 값을 거기에 맞춰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학습 분류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초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 그다음에 KN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트의 회귀, 랜덤 포레스트. 뒤에 밑에 보이는 그림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쏙쏙 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고 그냥 콜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겠죠? 우선은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모양으로 규칙을 조합을 하고 목표 변수라고 하는 조속 변수에 대한 분류를 수행을 하는 기법이에요. 목표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왜 트리 형태니까요, 그죠? 이산형인 경우에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분류 나무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두 개씩, 두 개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보이지만 시장조사나 광고조사, 뭔가를 이렇게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품질 관리에서도 양품, 불량품 이렇게 구분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쪽 측면에서도 타겟 고객에 대한 분류, 고객에 대한 뭐 신용 분류, 행동 예측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파이썬 코드.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넘파이도 있고요. 그죠? 판다스도 제가 해놨고 지금 사이킨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이킨런도 임포트가 되어 있네요. 저렇게 패키지를 사용할 때도 임포트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사이킨런에서 사이킨런.tree라고 되어 있죠. 트리. 이 트리 중에 디시전 트리 분류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임포트해서 그냥 저 기능을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는 fit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주입을 해주는 거죠. 학습 데이터를.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돌렸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해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번 돌린 후에 성능 평가를 하게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성능이 도대체 몇 프로가 나오나, 어떠한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이 나오나 이렇게 판정을 해서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런 상태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둔 거고 저희 그냥 KN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게으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델을.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존에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까이 이웃해 있는지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 사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KNN은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거리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모델 구축도 안 하고 만드는 알고리즘이야? 라고 해서 게으름 모델, 또 사례 중심 학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 모델 과정 생성 없이 그냥 관측한 값만 가지고 분류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많이 사용을 하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 scikit-learn neighbors라는 패키지 안에서 이렇게 분류 패키지 모델을 임포트 하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수학적으로 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고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SVM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그래서 얘도 분류하는 거랑 똑같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데 경계를 만들어서 요 경계와 경계를 두고 나누는 거죠. 편을. 예. 편을 나눠서 패턴 인식이라든지 자료 분석을 위한 학습을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하나만 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분류 모델에서 분류 모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종양의 크기, 종양의 경계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을 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카테고리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경우에 SV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보는 대표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좀 기니까 SVC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SVM 안에 SVC 이렇게.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0과 1 사이의 실수 분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 모델 확률에 따라서 더 높은 범주에 속한 것을 분류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상블 학습 기법. 우리 그 바둑 두는 AI 있죠. 거기서도 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도출을 해서 이겼죠. 그죠? 그래서 여러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한 후에 다수결 또는 평균에 따라서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알고리즘까지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자도 아니고 알고리즘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해주는 알고리즘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도출을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K-민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비주도학습 개념 설명한 거랑 똑같이 나눴는데 데이터의 군집을 주로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군집별로 그룹핑한다. 그룹핑해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이클런 클러스터라고 해서 K-민즈라는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6주차는 3유닛까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그러면 머신러닝 패키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사이킨런. 앞에서도 계속 사이킨런 말씀드렸었죠? 사이킨런에 있는 뭐 트리, 그죠? 이렇게. 사이킨런은 대표적인 인공지능에 필요한 모듈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판다스, 매플로립, 넘파이, 시본 등을 기본으로 해서 사이킨런이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도,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모델 선택하고 평가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모델 선택, 평가,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불러오기, 뭐 계산 성능 향상 기능, 다양하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또한 예측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BSD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소스라고 하면 파이썬도 오픈소스죠. 파이썬도 BSD 라이센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소스를 모두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오는 오픈소스들도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무작정 가져다 쓰실 게 아니라 오픈소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도움말 같은 게 있어요. 리드미 뭐 이런 파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오픈소스는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소스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켄런에서 사용하는 BSD 라이센스는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상용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소스를 오픈해서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우리가 개발한 거, 이 라이센스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한 거 남들한테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각각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그나마 되게 유한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사이클런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분류하고 클러스터링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 눌러보면 그 안에 샘플 소스와 샘플 데이터들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패키지, 머신러닝 공부하실 때는 필히 저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샘플 소스들, 샘플 예제들 꼭 확인하셔서 실습해 보실 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이킨런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콘솔 창 띄워서 pip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쓰셔서 사이킨런 가져다 쓰실 수 있고요. 인스톨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import 명령어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치트 슈트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분류도 있고 클러스터링도 있고 회귀도 있어요. 그리고 차원 축소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킨런이 가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골라 쓸래 할 때 이 시트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이하냐, 뭐 숫자로 되어 있냐, 라벨이 붙어 있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따라서 yes, no를 따라서 가다 보면
아, 너는 선형회귀만 쓰면 되겠어.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하실 때 이렇게 사이킨런 치트시트 각 패키지마다 이 치트시트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필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케라스 패키지예요. 예전에 굉장히 이제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텐서플로우 2.0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면 케라스를 쓰는 거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텐서플로우, 띠아노, 뭐 CTK 뭐 이렇게 해서 뭐 각각 쓰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없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은 거의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기계학습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케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우버, 나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딥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던 CNTK, 그다음에 아마존의 뭐 MXNet을 지원을 하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텐서플로우만 많이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패키지들이 사용량이 좀 많이 저하된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량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텐서플로우 2.0에 케라스가 포함이 됐어요. 개발 라이브러리화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텐서플로우 2.0 써서 실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케라스도 이제 같이 써보게 되실 거예요.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면 거기에서 뭐 케라스도 같이 임포트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향후에 실습할 때 또 코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텐서플로우네요. 그죠?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오픈소스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바로 실행하는 명령형 프로그램 환경이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에도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를 돌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 모델과 작은 데이터를 빠르게 반복을 해서 텐서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텐서를 가지고 디버깅 할 때도 파이썬 환경을 활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데이터 과학 할 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텐서플로우 가지고 실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자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만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PC에서는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뒤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텐서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텐서플로우 사이트고요. 학습 데이터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샘플 코드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글로 바꾸셔가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신경망하고 뭐 전문가를 위한 간신경망 또 나오고요. 저거 누르면 저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 코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코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텐서플로우는 도대체 누가 쓰는데 제가 이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알만한 기업들 몇 개만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구매 증명을 위해서 텐서플로우 사용하고 있고요.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에서 인식하고 MRI 그 분석할 때 텐서플로우 사용하고 있어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텐서플로우 쓰겠죠.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좀 자랑스럽다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기업인 카카오가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제 썼을까 텐서플로우를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차 요금, 승차 요청에 대한 완료율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예측해서 분석할 때 텐서플로우를 썼다고 합니다. 인텔 역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적인 역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텐서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팅이나 이런 쪽에서 실시간으로 악성 메시지 걸러낼 때도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고 걸러낼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뭐 3개밖에 안 들었지만, 6개밖에 안 들었지만, 보시면 굉장히 각각 분야들이 다 다르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의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머신러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어요. 머신러닝이 뭔지, 머신러닝 학습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구분해봤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패키지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사이킨런, 케라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이렇게 명칭 정도 기억해 주시면 바로 임포트해서 쓸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